여름 내 100일 동안 저희 텃밭에서 저를 즐겁게 해주고 온갖 나비와 곤충, 벌들이 논일던 이 백일홍꽃도 이제 가을이 되어서 10월이 되니까 거의 다 져서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는데요. 비가 내려서 땅은 아주 촉촉해져 가지고 풀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비가 오지 않으면 상당히 땅이 딱딱해서 풀이 뽑히지 않는데, 반대로 비가 내리고 나면 이 땅에 풀을 뽑아내기가 너무 쉽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늘하고 파를 여기에다가 심으려고 밭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감자를 심었던 자리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다 풀을 뽑아냈는데도 이렇게 풀이 있어서 지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하는 글을 덥지 않은 아침 일찍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해가 아주 많이 나지 않아서, 물론 오늘은 날이 좀 흐리기도 하지만요, 일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땅이 촉촉해서 풀 뽑기가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뽑힙니다. 꽃을 아까워서 꽃꽂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키가 큰 풀을 뽑을 때는 이렇게 손질을 해서 뿌리 부분을 찾아가지고 뽑으면 좀 더 쉽게 풀도 뽑을 수가 있어요. 감자 캤던 자리인데 감자 하나. 이렇게 마늘하고 파를 심을 공간에다가 이제 풀을 다 뽑았습니다. 아주 쉽게 뽑았어요.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서. 이 테네시 땅은 신기한 게 가물으면 너무 딱딱하고, 또 비가 금방 조금이라도 내리면 흙이 아주 보슬보슬해지는데요. 이렇게 풀을 다 뽑은 자리에 마늘하고 파를 심어주면 되겠죠. 이 땅은 농사를 지어 보니까요, 경사가 이렇게 져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이렇게 세로로 하지 않고 가로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농사를 지어 봐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저와 똑같이 테네시주에서 텃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는
알곡 텃밭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되었어요. 마치 제가 먼저 살던 지역에서 텃밭 농사를 지으시고 하는데 규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노하우가 있으시고 집을 아주 한국과 같은 그런 정서가 나오도록 농사를 짓는 모습을 제가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이 외국에서 살다 보면,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국에서 어릴 때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 너무 그리워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텃밭 농사를 지어서 직접 깎아 먹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건강하고 맛있는 그런 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저보다 경험 있으시고 노하우가 있으신 그 분을 보니까 그 채널이 너무 반가워서 바로 구독을 했는데요.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제각각 여러 가지 사연과 이유가 있어서 미국 타향살이를 하시게 되는데, 한국 분들은 참 대단한 게 외국에서 살면서도 우리 한국 고유의 음식의 맛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이어가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이 텃밭을 갖고 보다 보면 힘도 들지만 정말 보람도 있고, 이 맛있는 직접 가꾼 채소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가족들과 이웃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이는 그런 기쁨도 정말 크거든요. 힘이 들어서 제가 좀 숨을 고르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 저는 이만큼을 파는데도 이렇게 힘이 든데, 알곡 텃밭님은 그 넓은 땅을 어떻게 그렇게 잘 가꾸셨는지, 그리고 야생 동물들이 오지 않도록 텃밭 주변에 다 펜스를 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힘들어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냥 사슴이 오면 오는 대로 뜯어먹게 하고 남는 것을 제가 먹는데, 와, 그렇게까지 울타리를 만들고 또 농사가 풀 한 포기 없이 그렇게 지으시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부지런하신 분 같아요. 제가 그분 영상을 보면서 와, 저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이 땅은 저희 땅이 아니고 저의 이웃인 뒷집 제이민의 땅이거든요. 가든베드 2개를 만들어서 농사 짓는 저를 보고 제이미가 여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뽑아내고 나무 뿌리도 다 케어내주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까는 괜찮았는데 지금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하는데 못해도 파하고 마늘 좀 심어야 되는데 비가 솔솔 내리네요.
이렇게 풀을 뽑아 가지고 쌓아두면 풀이 완전히 썩거든요. 그래서 그 썩은 풀을 그럼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주변에 풀을 다 깎아 가지고 그 깎은 풀을 밭에다가 넣어주면 그게 또 썩어서 좋은 그럼이 되고 해서요. 이 땅에 보면 지렁이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흙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 흙은 너무 좋아가지고 농사 짓기 너무 좋답니다. 자, 이제 밭 준비를 다 해주었습니다. 마늘씨예요. 마늘을 깠더니 이렇게 싹이 다 났더라고요. 그런데 실내에서 이틀 정도 있었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싹이 자란답니다. 이거는 파인데요. 파를 먹고 밑둥만 잘라내면 한 2~3cm로 잘라내면 얘가 파가 자라기 때문에 얘를 심어주면 된답니다. 여기 앞쪽에는 이제 파를 심어 놓으면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심을 거고요. 여기 뒤에는 마늘을 심을 거예요. 그러면 마늘부터 먼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보슬비가 내려가지고 일하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마늘 심을 자리를 이렇게 고를 파주고, 쉽게 일을 해야 되니까 이 마늘이 10cm 간격 정도로 심어주겠습니다. 마늘도 생각보다 그 공간이 넓을수록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리를 조금 더 멀찍하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마늘은 겨울을 나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깊이는 마늘 2배 정도 심어주려고 해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어릴 때 이제 겨울이 되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마늘을 잘 저장을 해 두었다가 뭐 김장용으로도 놔두고 하지만 씨 마늘은 아주 굵고 좋은 것으로 남겨 두었다가 이 마늘을 하나씩 이렇게 다 갈라 가지고 씨앗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 마늘 가르는 일을 저희한테 시키곤 하셨는데, 이 어릴 때 해봤던 경험에 또 이렇게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런 걸 하게 되니까 사람은 뭐든지 배워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으면 그거를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흙을 덮어주면 되겠죠. 충분히. 이 마늘 싹이 났어도 이 마늘 싹이 거의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깊이 이렇게 겨울을 놔야 되기 때문에 뿌리만 아래에 강하게 이렇게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마늘은 너무 깊이 심어도 안 돼요. 그러면 캐기도 힘들고 알도 너무 깊이 심으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와, 이제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잠깐 일하는 거를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내려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비가 멈추면 다시 심어야 할 것 같아요. 지감자도 노랗게 꽃을 피웠고 아주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파를 한 3cm 정도 잘라 가지고 했는데 뿌리가 나고 새싹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파를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도 되고요. 만약에 텃밭이 없으면 파를 잘라 먹고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워 드셔도 된답니다. 근데 한국 요리를 하다 보면 파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대파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파를 사서 이렇게 잘라 먹고 거의 다시 키워서 하면 씨를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키우기가 쉽더라고요. 씨를 뿌리면 아주 실처럼 나는데 그 파가 잘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니까 파를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대파는 뿌리가 이 흰 부분이 깊숙이 덮여야지 힘줄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고 파가 키가 크게 되면 계속 흙을 복돋아 주어야만 줄기가 긴 파를 먹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캐고 못 캔 감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와 마늘 다 심어 주었습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았어요. 밭이 너무 예쁘죠. 오늘 이렇게 저는 마늘과 파를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풀도 좀 뽑아 주었더니 훨씬 더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일을 한꺼번에 많이 하기보다 조금씩 나누어서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이만큼 이렇게 하다 보면 밭이나 이런 것들이 예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풀을 뽑아내고 할 때 마음 정리도 되고 해서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이 텃밭일이 저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행복한 하루였답니다.